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 합의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국회가 합의를 못할 경우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의 개헌 압박에 대한 이 전략이 단순하게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짜여진 시나리오를 개헌에 대한 시나리오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 초안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정부 초안의 내용이 자문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놓고 먼저 국회가 이것을 동의해야 된다. 동의되지 않을 걸 뻔하게 알며 동의해야 된다라는 장을 한번 깔아주는 페인트 모션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아주 어떤 식으로 해도 야당의 저지를 꺾어내고 나갈 수 있는 제1옵션, 제2옵션, 제1대안, 제2대안까지 다 만들어 두고 이에 대한 야당의 개헌 저지 대응이 너무나 안이하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이 개헌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개헌 초안이 작년 12월 말까지 완성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이 만들어낸 안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99.9%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이 반발을 하자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구조를 훨씬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리의 건국 이념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의 다수가 반발을 하자 국민 지지율을 성경처럼 섬기고 바라봐온 민주당에서 후닥닥 놀라 4시간 후에 자유라는 말을 뺀 것은 실수다. 그리고 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이거 뭐야 도대체. 자문위들이 내놓은 안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초안하고 뭐가 다른 거냐. 거의 판박이 아니냐라고 항변을 하자 민주당의 답변은 우리는 작년 2월 달에 벌써 초안을 만들어 놨고 자문위는 그 후에 구성이 된 것이라서 우리가 자문위 초안을 가지고 자문위 안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당에서 채택하는 개헌안 초안을 만들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시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차적인 차원에서의 논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한번 봅시다. 만약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에 후보자 시절에 이런 안을 만들어 놨다면 첫째 그 안을 만드는데 누가 참여했을까요? 저는 분명 자문위에 53명 중에 몇 명이 거기에 최소한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관여했거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바꾸어서 민주당이 만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들어둔 초안을 자문위들에게 던져줬겠죠. 참고하라고. 더 나아가서는 이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라고. 어쨌든 민주당이 내놓은 초안과 자문위가 내놓은 내용이 눈에 보이는 연관성을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국회가 이런 안을 던지니까, 국회라는 게 민주당이, 국회가 아니고 민주당이 이런 안을 던지니까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다. 국가 정체성을 없애는 거다. 권력 구조를 논하지 않는 개헌에는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안까지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안을 던진 겁니다. 왜? 국회에서 동의되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 국회에서 동의되지 않으면 그 다음 연차적으로 바로 정부가 안을 만들겠다. 대통령이 2월 5일 정부가 만드는 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없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오래전부터 연이 있고 노무현 정권과도 연이 있는 분이죠. 이분이 나와서 자체 정책기획실 내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늦어도 3월 중순, 3월 말에 내놓겠다라는 거였습니다. 3월 중순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당은,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뒷다리만 잡지 말고 너희들 초안 내놔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자유한국당은 내놓을 초안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권력구조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과 이때까지와 같은 피를 보는 전임 대통령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권력구조를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개헌의 목적이다라는데 중점을 두고 밀어붙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애면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만 했을 뿐이지, 국회에서 그들이 정말 항변을 해야 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의 건국 이념과도 바로 직접적으로 건국 이념에 위배된다라는 사전 차단, 저지 마련 내지는 대응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후발적인 조치 내지는 뒷다리 잡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까지 청와대는 다 내다본 거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찌지고 뽑고 하는 사이에 청와대 얘기는 뭐겠습니까? 너희들한테 맡겨놨더니 결론을 못 내는구나. 합의가 안 되는구나. 내가 2월 5일 얘기한 대로 합의도 안 되고 결론도 안 나오고 안도 안 나오니까 결국 6월 달에 맞추기 위해서 청와대가 안을 3월 중순에 혹은 3월 말에 내놓겠다. 시나리오대로 지금 야당이 간접적으로 협력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당으로서는. 그보다 더 어떻게 하냐. 야당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야당이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국회에서 지금 현재의 구도에서 148대 148, 148의 야당이라는 것은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합쳐지는 통합당과 자유한국당의 117석을 합쳐서 148석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까지 합치면 그들은 148석이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플러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만든 148석이 100% 이 개헌안에, 국회 개헌안에 반대한다라는 죄송합니다. 계속 국회라는데 민주당이 낸 개헌안에 100% 반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설사 100% 반대한다라는 표를 던진다 소치더라도 148석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숫자가 나와서 다행히
151석으로 야당 쪽의 반대에 손을 들어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국회에서 이 안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초안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방방 떠느냐, 난리를 치느냐, 호들갑을 떠느냐. 이게 초안인지 우리 두고 봅시다. 정부안은 3월 15일까지 정부안을 만든다면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안이 지금 안을 만든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이 정부안의 초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코사지를 붙이고 매니큐어를 좀 칠하고 할 정도겠죠. 골가는 같이 나간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정부안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안에 대해서조차 국회가 반박을 할 경우에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으로 국민 발언권, 국민 기본권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정부안 플러스 이 정부안을 지지하는 국민 투표권을 인정해주는 그 두 가지 전략만 먹히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미리 마련해둔 안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 국민투표라는 것이 국민 발언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속의 발언권이라는 게 특정 수의 몇 명의 소수의 국민들이 이 발언을 해서 이 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발언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20만 명 이상이 탄원을 하면은 고려하는 그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해서 정부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아주 쫀쫀하고 치밀하고 빈틈없는 단계별 A안, B안, A안, B안 전략을 지금 짜놓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짜놓고 있는데 그 전략 짜놓은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2월 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빨리 개헌안 만들어라 하는 압력 제스처입니다. 만들면 좋지만 동의 안 하더라도 정부안이 있고 동의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민주당이 만든 안. 정부안 내놓겠다. 사실 이미 내놓은 그 자문위원회 안과 별다름 없고 민주당 의견과 별다름 없는 거의 새 쌍둥이와 같은 안을 내겠다는 거죠. 내서 또 정치권에서 시끄러우면 국민 발언권을 이용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저는 야당의 개헌에 대한 야당의 이 정부의 개헌에 대한 저지 대응이 너무 아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포인트를 두는 관점이 뭐냐면 권력구조 안 바꾸면 우리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얘기 뭡니까? 권력구조 그렇게 말이 많으면 그냥 권력구조 문제는 뒤로 두고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합의를 찾아보자. 이 갈수록 더 이 정부가 원하는 안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태도로 나오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게 권력구조라면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면 우리도 권력구조 개편을 청와대도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가 개헌해서 주장한 자유를 빼는 것은 맞바꾸기 식으로 동의해달라고 할 때에 권력구조에만 중점을 둔 야당의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니까 참 자유민주주의는 못 지키더라도 민주주의란 말은 우리가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되니까 권력구조만 바꿔달라고요? 이게 야당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맞바꾸기식으로 여당이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와 권력구조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맞바꾸기식으로 하자면 그러나 그건 야당의 착각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라는 게 야당이 집권했을 때에 자유민주주의를 노무현 대통령 때 자유를 뺐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자유를 넣었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를 없애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보수의 결집력과 보수의 추진력과 보수의 대응력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20년 집권한다는 것이 20년 집권하기 위해서 교과서도 고치고 헌법도 고치고 하겠다는 그 전략에 대해서 대응 전략은 족탈불급이라는 것입니다. 야당의 시각이라는 게 이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는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시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성 안 해주면은 야권이 찬성 안 해가지고 개헌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야권 책임으로 개헌이 안 되는 것을 야권 책임으로 떠넘겨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다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러나 정말 청와대가 노리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그건 아주 조족지혈이죠.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재집권하고 북한이 원하는 정권을 바꿔가고 토지도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도 좋고 인민민주주의도 좋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라고 끌어가자는데 그들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냥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것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동시에 안 이루어지면 야당의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자기들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좁은 시각으로 한정된 시각으로 보니까 야당은 지금 대안을 마련해 놓지도 대응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답답해서 3월 1일 광화문에 다 모여서 개헌 저지 운동을 벌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앞서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야당이 어떻게 한 숟가락을 더 얹어 놓을지는 몰라도 지금과 같은 야당의 태도를 보면은 개헌 저지 운동에 정말 헌재 앞에 서 있던 태극기 숫자에 불과하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대구를 가고 지방을 다니고 민심을 듣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더 큰 것은 정치인이 해야 될 것은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가 집권하느냐를 넘어서서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정부안을 만들면 여당은 들러리가 되고 야당은 사실 더 이상 대의정치를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자로서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왜? 국민 발언권, 국민 투표권, 국민 소환권을
개헌 안에 넣자는데 그 발언권이 뭡니까? 국민 발언권이 뭡니까?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안도 국민들이 판단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법안을 폐기하거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처지를 당할, 이런 취급과 이런 처지에 처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현 상황에서, 그리고 혹은 지금 현 상황이 아니면 조만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아직도 대구와 경북에서만 이기면, 그리고 6개의 지역구에서만, 6구의 행정구역에서만 이기면은 다음 대선은 문제가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다라는 말 가지고 온갖 국민들의 생각과 현혹과 그들의 마음대로 꼰대 정책을 끌고 가는, 그 끌고 가는 명분 내지는 정당화로 서는 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입니다. 이에 비하면은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이기면은 다음 대선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더 시급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잡는 것이 야당이 더 먼저 해야 되고 더 큰 일이고 더 절실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할 때 보수의 기반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민의 의견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이 인공기를 가슴에 단 유니폼을 입고 우리 선수들을 평창에 뛰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정부입니다. 대통령 국민 야당 총수? 국민? 누구에게 그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는 현송월의 심기를 불편하는 것이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는 거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동일시해서 불편하게 하지 마라. 김정은이 원하지 않는 단어들은 기사에 넣지 마라. 김정은이가 예술단을 경의선으로 보내고 싶으면 거리로 보내고, 판문점으로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유엔 제재 결의에 위반이 되거나 5.24 제재 조치, 다시 말하면 46명의 영혼이 구중에 떠돌면서 울고 있는데도 그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이 원한다면 만경봉호를 타고 내려와도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평화올림픽이란 용어 한마디에 야당도 완전 굴복한 것입니까? 그렇게 쉽게 그들은 끌고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헌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의 공중분해도 그들의 눈안에는 지금 야당의 대응력과 저항력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117명, 더 나아가서는 148명. 그 야당이 해야 될 역사적인 역할이 뭔지를 반드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가 내놓은 혹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헌 초안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부터 먼저 철벽 같은 방어를 하고 대응을 해서 그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야당의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는 것을, 그리고 국민들은 그렇게 기대한다는 것을, 바란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유권자들은 그걸 기대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거기에 부합한 전투력을 발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수가 설 자리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딱딱한 얘기였습니다만은 제 얘기에 동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 합의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국회가 합의를 못할 경우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의 개헌 압박에 대한 이 전략이 단순하게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짜여진 시나리오를 개헌에 대한 시나리오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 초안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정부 초안의 내용이 자문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뒀고 먼저 국회가 이것을 동의해야 된다, 동의되지 않을 걸 뻔하게 알며 동의해야 된다라는 장을 한번 깔아주는 페인트 모션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아주 어떤 식으로 해도 야당의 저지를 꺾어내고 나갈 수 있는 제1옵션, 제2옵션, 제1대안, 제2대안까지 다 만들어두고 이에 대한 야당의 개헌 저지 대응이 너무나 안이하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이 개헌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개헌 초안이 작년 12월 말까지 완성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이 만들어낸 안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99.9%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이 반발을 하자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구조를 훨씬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리의 건국 이념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의 다수가 반발을 하자 국민 지지율을 성경처럼 섬기고 바라봐온 민주당에서 후닥닥 놀라 4시간 후에 자유라는 말을 뺀 것은 실수다. 그리고 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이거 뭐야 도대체, 자문위들이 내놓은 안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초안하고 뭐가 다른 거냐, 거의 판박이 아니냐라고 항변을 하자 민주당의 답변은 우리는 작년 2월 달에 벌써 초안을 만들어 놨고 자문위는 그 후에 구성이 된 것이라서 우리가 자문위 초안을 가지고, 자문위 안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당에서 채택하는 개헌안 초안을 만들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시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차적인 차원에서의
논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한번 봅시다. 만약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에 후보자 시절에 이런 안을 만들어 놨다면 첫째, 그 안을 만드는데 누가 참여했을까요? 저는 분명 자문위에 53명 중에 몇 명이 거기에 최소한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관여했거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바꾸어서 민주당이 만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들어둔 초안을 자문위들에게 던져줬겠죠. 참고하라고. 더 나아가서는 이쪽 방향으로 저는 야당의 개헌에 대한, 야당의 이 정부의 개헌에 대한 저지 대응이 너무 아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포인트를 두는 관점이 뭐냐면 권력구조 안 바꾸면 우리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얘기 뭡니까? 권력구조, 그렇게 말이 많으면 그냥 권력구조 문제는 뒤로 두고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합의를 찾아보자. 이 갈수록 더 이 정부가 원하는 안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태도로 나오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게 권력구조라면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면 우리도 권력구조 개편을 청와대도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가 개헌해서 주장한 자유를 빼는 것은 맞바꾸기 식으로 동의해달라고 할 때에 권력구조에만 중점을 둔 야당의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니까 참 자유민주주의는 못 지키더라도 민주주의란 말은 우리가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되니까 권력구조만 바꿔달라고요? 이게 야당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맞바꾸기 식으로 여당이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와 권력구조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맞바꾸기 식으로 하자면, 그러나 그건 야당의 착각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라는 게 야당이 집권했을 때에 자유민주주의를 노무현 대통령 때 자유를 뺐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자유를 넣었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를 없애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보수의 결집력과 보수의 추진력과 보수의 대응력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20년 집권한다는 것이, 20년 집권하기 위해서 교과서도 고치고 헌법도 고치고 하겠다는 그 전략에 대해서 대응 전략은 족탈불급이라는 것입니다. 야당의 시각이라는 게 이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는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시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성 안 해주면은, 야권이 찬성 안 해가지고 개헌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야권 책임으로, 개헌이 안 되는 것을 야권 책임으로 떠넘겨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다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러나 정말 청와대가 노리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그건 아주 조족지혈이죠.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재집권하고 북한이 원하는 정권을 바꿔가고 토지도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도 좋고 인민민주주의도 좋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라고 끌어가자는데 그들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냥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것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동시에 안 이루어지면 야당의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자기들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좁은 시각으로, 한정된 시각으로 보니까
야당은 지금 대안을 마련해 놓지도 대응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답답해서 3월 1일 광화문에 다 모여서 개헌 저지 운동을 벌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앞서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야당이 어떻게 한 숟가락을 더 얹어 놓을지는 몰라도 지금과 같은 야당의 태도를 보면은 개헌 저지 운동에 정말 헌재 앞에 서 있던 태극기 숫자에 불과하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대구를 가고 지방을 다니고 민심을 듣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더 큰 것은 정치인이 해야 될 것은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가 집권하느냐를 넘어서서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정부안을 만들면 여당은 들러리가 되고 야당은 사실 더 이상 대의정치를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자로서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왜? 국민 발언권, 국민 투표권, 국민 소환권을 개헌안에 넣자는데 그 발언권이 뭡니까? 국민 발언권이 뭡니까?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안도 국민들이 판단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법안을 폐기하거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처지를 이런 취급과 이런 처지에 처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현 상황에서, 그리고 혹은 지금 현 상황이 아니면 조만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아직도 대구와 경북에서만 이기면, 그리고 6개의 지역구에서만, 6구의 행정구역에서만 이기면은 다음 대선은 문제가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다라는 말 가지고 온갖 국민들의 생각과 현혹과 그들의 마음대로 꼰대 정책을 끌고 가는 명분 내지는 정당화로 서는 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입니다. 이에 비하면은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이기면은 다음 대선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더 시급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잡는 것이 야당이 더 먼저 해야 되고 더 큰 일이고 더 절실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할 때 보수의 기반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민의 의견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이 인공기를 가슴에 단 유니폼을 입고 우리 선수들을 평창에 뛰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정부입니다. 대통령 국민 야당 총수? 국민? 누구에게 그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는 현송월의 심기를 불편하는 것이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는 거라고
방향성을 설정하라고. 어쨌든 민주당이 내놓은 초안과 자문위가 내놓은 내용이 눈에 보이는 연관성을,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국회가 이런 안을 던지니까, 국회라는 게 민주당이, 국회가 아니고 민주당이 이런 안을 던지니까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다. 국가 정체성을 없애는 거다. 권력 구조를 논하지 않는 개헌에는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안까지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안을 던진 겁니다. 왜? 국회에서 동의되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 국회에서 동의되지 않으면 그 다음 연차적으로 바로 정부가 안을 만들겠다. 대통령이 2월 5일 정부가 만드는 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없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오래전부터 연이 있고 노무현 정권과도 연이 있는 분이죠. 이분이 나와서 자체 정책기획실 내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늦어도 3월 중순, 3월 말에 내놓겠다라는 거였습니다. 3월 중순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당은,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뒷다리만 잡지 말고 너희들 초안 내놔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자유한국당은 내놓을 초안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권력구조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과 이때까지와 같은 피를 보는 전임 대통령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권력구조를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개헌의 목적이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 밀어붙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애면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만 했을 뿐이지, 국회에서 그들이 정말 항변을 해야 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의 건국 이념과도 바로 직접적으로 건국 이념에 위배된다라는 사전 차단, 저지 마련 내지는 대응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후발적인 조치 내지는 뒷다리 잡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까지 청와대는 다 내다본 거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찌르고 뽑고 하는 사이에 청와대 얘기는 뭐겠습니까? 너희들한테 맡겨놨더니 결론을 못 내는구나. 합의가 안 되는구나. 내가 2월 5일 얘기한 대로 합의도 안 되고 결론도 안 나오고 안도 안 나오니까 결국 6월 달에 맞추기 위해서 청와대가 안을 3월 중순에 혹은 3월 말에 내놓겠다. 시나리오대로 지금 야당이 간접적으로 협력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당으로서는. 그보다 더 어떻게 하냐. 야당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야당이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국회에서 지금 현재의 구도에서 148대 148, 148의 야당이라는 것은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합쳐지는 통합당과 자유한국당의 117석을 합쳐서 148석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까지 합치면 그들은 148석이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플러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만든 148석이 100% 이 개헌안에, 국회 개헌안에 반대한다라는 계속 국회라는데 민주당이 낸 개헌안에
100% 반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설사 100% 반대한다는 표를 던진다 소치더라도 148석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숫자가 나와서 다행히 151석으로 야당 쪽의 반대에 손을 들어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국회에서 이 안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초안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방방 떠느냐, 난리를 치느냐, 호들갑을 떠느냐. 이게 초안인지 우리 두고 봅시다. 정부안은 3월 15일까지 정부안을 만든다면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안이 지금 안을 만든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이 정부안의 초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코사지를 붙이고 매니큐어를 좀 칠하고 할 정도겠죠. 골과는 같이 나간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정부안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안에 대해서조차 국회가 반박을 할 경우에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으로 국민 발언권, 국민 기본권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정부안 플러스 이 정부안을 지지하는 국민 투표권을 인정해주는 그 두 가지 전략만 먹히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미리 마련해둔 안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 국민투표라는 것이 국민 발언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속의 발언권이라는 게 특정 수의 몇 명의 소수의 국민들이 이 발언을 해서 이 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발언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20만 명 이상이 탄원을 하면은 고려하는 그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해서 정부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아주 쫀쫀하고 치밀하고 빈틈없는 단계별 A안, B안, A안, B안 전략을 지금 짜놓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짜놓고 있는데 그 전략 짜놓은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2월 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빨리 개헌안 만들어라 하는 압력 제스처입니다. 만들면 좋지만 동의 안 하더라도 정부안이 있고 동의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민주당이 만든 안. 정부안 내놓겠다. 사실 이미 내놓은 그 자문위원회 안과 별다름 없고 민주당 의견과 별다름 없는 거의 새 쌍둥이와 같은 안을 내겠다는 거죠. 내서 또 정치권에서 시끄러우면 국민 발언권을 이용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